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24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예정인데요. 과거 2022년 11월 첫 방중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프랑스 신용보험사인 알리안츠의 리서치 부서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 중국 독일 간 무역 구도, 영국 인플레이션 등 세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중국 독일 간 무역 구도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과 독일, 무역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시작할게요. 이 그림은 독일의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균형은 장기간 기울어졌고 지난 2년 동안 독일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 양국은 비록 역사적으로 강한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로 지내왔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은 독일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의 GDP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 그 외에 독일이 중국에 대한 핵심 수입 의존도는 2004년의 6%에서 2022년에 이미 22%로 확대됐다. 여기엔 212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74개는 컴퓨터, 통신, 전자, 생활기기이고 44개 품목은 섬유, 33개가 화학 제품이다. 중국은 수년간을 거쳐 세분화 시장에서 이미 고부가 가치 업종으로 전환됐다.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상부로 옮겨가면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핵심 분야에서 독일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은 합작 협력을 통해 지식을 수입했고 해외의 고도로 혁신적인 제조업에 투자하는 중국의 이런 전략은 성공적임이 입증됐다. 밸류 체인에서 꾸준히 끌어올려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유럽 제품을 밀어냈다. 그 영향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0년의 4% 미만에서 2022년에 14%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반면 전 세계 수출에서 독일의 점유율은 장기간 10% 내외에서 정체됐고 2022년에 8% 수준에 안착됐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4개 주력 수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이미 독일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기계설비, 둘째는 화학제품, 셋째는 컴퓨터, 통신, 전자 및 생활기기. 고도로 전문화된 독일의 기계회사, 내연차 제조업체와 전문화학 생산품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정부 정책을 지원을 받은 중국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독일은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운송 장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축소됐다. 실제로 독일의 대중국 승용차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38% 증가했지만 지난 2년 동안 10% 급감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된 수출과 최종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수출을 구분하는 것도 흥미롭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두 가지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낮은 부가가치와 덜 정교한 공급을 요구하는 상품의 수출이 더 빨리 증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중국은 자국에서 긴 밸류 체인을 통합할 수 있게 됐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참여가 덜 필요한 제품을 제공한다. 호자는 2022년과 2023년 급격히 둔화된 양국 간 중간재 무역 데이터에 의해 더욱 뒷받침된다. 독일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상호 보완성에서 대체성으로 전환, 심지어 EU 내에서도 전환되면서 독일의 제조업의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다. 독일의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으로의 수출과 아시안 국가에 대한 기계 수출은 2019년 대비 각각 23%, 14% 감소한 반면 중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기계 수출은 각각 89%, 31% 크게 증가했다. 독일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유럽에서도 중국은 독일에 대한 대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독일은 예로부터 EU의 주요 수입국이었고 특히 자동차, 기계 등 선진 제조업 분야에서 EU의 주요 수입국이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과거 5년과 과거 10년 동안 11개 선진 제조업 부문 중 10개 업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는데 여기엔 기초금속과 의약품만 예외였다. 이 그림이 핵심 그래프인데요. 범위는 유럽연합 EU이고
좌측은 EU의 전체 수출에서 독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우측은 EU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하늘색 막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즉 과거 10년 동안 비중의 변화이고 파란색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즉 과거 5년간의 비중 변화. 좌측 독일을 보면 주요 품목에서 대부분의 비중이 다 축소됐고 우측을 보면 중국은 대부분 품목의 비중이 확대됐다. 품목을 보면 좌측 독일은 위에서부터 기초금속,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기초의약품과 의약제품, 기계와 장비,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화학 제품, 제작 금속 제품, 전기 제품, 기타 운송 장비. 우측 중국의 품목을 보면 위에서부터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기초금속, 기초의약품과 의약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작 금속 제품, 기타 운송 장비,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화학 제품, 전기 제품. 제가 전자 제품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는데요. EU의 전체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0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8.4%포인트 축소됐고 과거 5년, 2018년부터 23년까지 5.3%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EU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0년, 2013년부터 23년까지 7%포인트 확대됐고 과거 5년, 2018년부터 23년까지 5.1%포인트 확대됐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의 축소는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의 이익을 압박했다. 비록 일부 독일 기업이 중국 시장에 불만을 느끼지만 독일 대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독일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5배 증가했고 화학 제품은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독일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기업들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중국에 재투자해 독일로 보내는 자금을 줄이고 있다. 독일 국내의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심해지는 관료적 태도라는 추가적인 경제적 도전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독일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내에서 감원이 발생해 EU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디리스킹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기업들은 국내외 규제 및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은 독일의 대미국, 대EU, 대중국 직간접 투자 금액인데요. 기간별 연평균 금액이고 대미국, 대EU, 대중국, 대미국, 대EU, 대중국, 대미국, 대EU, 대중국. 이게 연평균 금액이라서 좀 보기 불편한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독일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5배 증가했고 화학 제품은 4배 증가했다. 색깔별로 화학 제품, 기계 장비, 자동차, 전자제품. 네, 지난 4월 11일 프랑스 알리안츠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 중국과 독일, 무역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발췌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